예, 이제 12일 0시가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선거운동 개시와 함께 이곳 여수 산단으로 온 이유는 대한민국의 가장 위기가 무엇인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무엇을 할지를 제 의지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수출을 이끌어온 대한민국의 자랑이며 대한민국 땀의 결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수 석유화학단지가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특히 내생적, 외생적 요인을 결합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가 이런 것을 정치의 중심에 놓고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또 정말 노동자분들 삶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누누이 강조해온 글로벌 통상 무역 전쟁에서의 압도적인 승리, 그리고 중국이나 미국과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의 압도적인 승리, 이것이 아마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유권자들이 가진 이번 선거에 대한 기대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24시간 돌아가는 여수 석유화학단지의 공장과 그 안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처럼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내내 대한민국의 발전을,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걱정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 정말 밤새도록 뛰면서 대한민국을 위한 해법을 찾는다는 결기로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많은 공장이 있는데 예,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산업 중에서 국가 산단이 있는 곳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중국과의 물량 경쟁, 덤핑 경쟁 속에서 최근에 이익률이라든지 매출 규모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외교적 감각, 통상에 대한 이해, 이것과 더불어가지고 이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공계 출신이면서 또 이런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저에게 어쩌면 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선거운동 준비 기간 동안에 제가 구미의 또 국가산단과 포항을 방문하면서 그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지점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누차, 러스트벨트라는 2차 산업지대에 대한 공약들이 주요하게 다뤄졌는데, 저희 개혁신당에서도, 그리고 저 이준석도 대한민국의 수출을 이끌고 지금까지 국가의 성장을 이끌었던 이 2차 산업단지들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것에 많은 고민을 해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 아시는 것처럼 러스트벨트 근로자들을 위한, 러스트벨트의 기업들을 위한 해외에 갔던 기업들이 리쇼어링하는 방법에 대한 저희의 대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노동 규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임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그런 정책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2차 산업 진흥책들을 국민 앞에 내놓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슬로건으로는 미래를 여는 선택, 그리고 PI로 새로운 대통령 이준석을 공개해 주셨는데요. 네. 이런 슬로건을 선택하신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미래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한 4년간 윤석열과 이재명이라는 과거를 보는 사람들, 제가 법률가 출신이라고 통칭했지만은 과거를 보고 과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대한민국 정치에서 지워졌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암흑기였고, 그동안 국제적인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은
도태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준석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과거에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또 과거에 누군가를 감옥 보내고 서로 방탄하기 위한 그런 생산성 없는 정치가 아니라 미래 비전을 서로 공유하고 정치권에서 경쟁하는 그런 정치로 탈바꿈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젊은 세대가 살아갈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던 젊은 세대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 더 활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말하는 압도적 새로움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기득권 세력 간의 서로 간의 갈등 이런 것을 상징했다면은 미래를 향한 뜻이 모여서 진짜 생산성 있는 고민을 하는 그런 것으로 바꿔내겠다라는 것이 저희가 제시한 압도적 새로움입니다. 네, 또 질문 있는 기자님 있으실까요? 그 청계천 TV공장에서 측정하시잖아요. 누가 좋긴 하는데 좀 사실 청계천은 우리나라에서 보통 정치적인 그런 어떤 활동을 시작할 때 많이 시작점으로 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청계천에서 사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저희 정치적인 어떤 다발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 여수 산단에 와서 제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2차 산업 그리고 노동자들 그리고 또 이 밤새 일하시는 그 열성적인 분들을 존중한다는 의지를 이렇게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수에서의 일정을 시작으로 해서 또 서울로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다시 지방으로 정말 몸이 부서지도록 뛰어가지고 대한민국의 문제점들을 다 짚어내고 그에 대한 해법들을 제시해서 정말 역동적인 선거를 치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다른 정당에 비해서 후보 확정 절차가 빨랐고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한 만큼 이번 선거 과정도 압도적인 새로운 캠페인으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이념 대립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좌우 이념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 공통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끼리도 다른 해법에 대해 가지고 투표하곤 합니다. 제가 봤을 땐 이곳 여수에서 지금의 2차 산업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포항과 온산에서 어쩌면 구미에서 벌어지는 문제와 아주 비슷한 문제일 텐데 이게 정치적 해법으로는 항상 서로 다른 성향의 투표가 일어나고 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선거의 슬로건으로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좌도 우도 동도 서도 따로 없이 결국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합심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보수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지난 제 정치 여정 동안 누구보다도 진정성 있게 이 전라도 지역, 호남 지역의 문제들도 다뤄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제가 결국 광주의 젊은 세대가 하는 이야기를 선거 캠페인에 잘 반영해서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복합 쇼핑몰 문제 같은 것들이 선거의 주요 화제로 등장했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도 동서 지역과 이념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시급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저만의 해법으로 희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공장이랑 관계 없지만 일반적으로 공장 산업재해 아주 심각한 그런 거에 대한 얘기겠다고 실제로 산업재해에 관해 가지고는 매번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젊은 층이 오히려 현장에서 많은 상해를 입고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젊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람이 이런 공장에서 일할 때는 본인의 안전에 대해 가지고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구이역 사고부터 시작해서 서부 발전에서 있었던 사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매번 되새기는 그런 주제지만 특히 오늘도 이곳에 와보니까 또 이 밤 시간대에 많은 현장 근로를 젊은 세대가
교대 근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수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그분들의 안전에 대해 가지고 책임져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정치적인 쟁점에 있어가지고 개혁신당과 이준석은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항상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정책 얘기인데 여기 오시는 또 뉴시어링 지금 강조하시니까 어느 분도 있으실 텐데 부모님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에 일할 수 있게 데려오자. 하지만 사업장에서 그대로 교회 사업장에서 근데 그럴 경우에 결국은 이제 우리 좀 국내 소비자들보다 소비력이 낮은 건데 이걸 어떻게 지역장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는 건지. 예. 실제로 이 리쇼어링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베트남이나 중국 등으로 진출했던 공장이 다시 원소재지로 복귀하는 경우 아마 구미의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럴 경우에 현지 베트남 같은 곳에 있던 노동 규제와 임금 수준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은 그게 최저 하한선인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물가 사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뭐 그곳에 있는 노동자들을 강제 이주시킬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고용되는 근로자들과는 좀 다르겠지만은 합리적인 선에서 아마 그런 부분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사 간의 교섭을 통해 가지고 아마 각 기업들이 적정선을 정하게 될 것인데요. 저는 그렇게 했을 때도 임금 면에서 리쇼어링 통해서 외부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것에 상당한 경쟁력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리쇼어링 정책에 대해 가지고 일부에서는 그런 국내에 있는 다른 근로자들의 노동 조건에 대해 가지고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 혹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오신 분들이 다른 업종에 취업하시려고 하시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911이라는 저희의 특별 비자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비자에 따르면은 애초에 리쇼어링을 통해서 들어오는 기업에서만 근로가 가능하고 다른 기업으로 옮겨서 취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현재 존재하는 사업장들의 노동 조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이 아까 네. 거기 기본적으로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상당히 연성화해야 된다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연성화하는 조치를 방금 말씀드린 그런 리쇼어링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지자체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지역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 수준을 상하 30% 정도 선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노동 유연성 이전에 임금 유연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된다라는 저희의 생각인데요. 이게 실제 현장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30%까지 이렇게 등락이 일어날 거로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가지고 이탈이 심한 경우에는 긴급조치성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해서 저희가 이것을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어느 정도 폭을 두고 조정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지역 내에서는 정치권에서 이념적 성향이 이런 걸 따라 가지고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방자치제가 지금같이 그냥 당색에 따라 가지고 정책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에 밀착해 가지고 맞는 정책들, 특히 법인세나 아니면은 이런 임금 수준에 대해 가지고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경쟁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인 기업 유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예. 지역 소멸이 실제로 지역 소멸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일자리, 또 노동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생기기 때문인 것이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역에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직장 외에 다른 문화나 이런 것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에 비해 가지고 좀 여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통망의 확충 같은 경우에는 또 활발히 진행되어 가지고 지방에 있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대도시에 있는 인프라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또 교육 수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역별로 어느 정도 궤도에 같이 오를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수학교육 국가 책임제라든지 아니면 공교육에 대한 집중 투자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지역에서의 교육 환경 같은 것들이 꼭 서울로 올라가지 않더라도 충분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국민의힘의 당대표직을 그만두고 난 뒤에 제가 지역에 지방의 문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 여수와 가까운 순천 지역에 약 4개월가량 거주하면서 지역 생활을 또 하면서 지역의 교육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제가 교육봉사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중소도시에서 특히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는 많은 이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지역의 중소도시를 살리기 위한 대책도 계속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